자, 오전시 5강에 그 조홍시가 있는 게 이게 연시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시조 1수, 2수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떼놓으면은 평시조랑 간례적인 속성은 비슷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전부 다 3, 4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음수요, 음보 이런 거는 기초적인 거니까 그냥 간략히 얘기만 하고 넘어갈게.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제 3학년에서 뭐 수능에선 당연히 이런 얘기 할 이유 없고 그러니까 학교 시험에서는 중심이 되는 내용은 아닐 거야, 어차피. 이런 운율 관련된 내용이. 표현법은 당연히 낼 수 있지만, 3, 4조, 그죠? 또는 4, 4조가 되겠죠? 음수율. 그 다음에 플러스 다음보, 그죠? 음보율 있는 거 체크해 두시면 되겠고요. 당연히 이제 일반적으로 이런 시조 형태, 그러니까 조선 전기 시조들의 그런 특징들, 주제 자체가 되게 관념적이고 추상적이라 그랬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효를 중심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효. 그죠? 효라고 하는 관념적 주제를 다루고 있다. 괜찮습니까? 요거 정도 일단 잡아놓으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이 관념적 주제라는 걸 넘어서 또 뭐 있어? 유교적 주제라고 얘기할 수도 있잖아. 유교적 교훈? 그쵸? 뭐 이런 거 얘기하고 있다는 거 괜찮겠죠? 말 나온 김에 얘기를 하자. 그럼 이제 이 작품에서 조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은 일단 첫 번째 시조라서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야. 근데 조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을 거야. 이게 뭔 소리야? 라는 장면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장면은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고사 인용이에요. 고사 인용이 되게 많아요. 음. 당연히 고사가 인용되면 그 고사를 우리는 모르니까 이게 뭔 소리야라는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야기를 자세히 알 필요는 없고 그냥 이 부분이 고사가 인용된 거다 이런 거 체크하면서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체크 하나 해두시고 이 안에서 까마귀가 조금 중심 소재로 나와요. 하나. 까마귀라고 하는 시어에 일단 상징성이라고 하는 게 있을 텐데 이렇게 갑시다. 관습적 상징. 용어부터 얘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까마귀라고 하는 자연물에 관습적인 상징성에 주목한 부분이 있어요. 다시 한 번만. 까마귀라고 하는 자연물의 관습적 상징. 됐죠? 관습적 상징성이 도드라지는 파트가 있다. 여기서 이제 그럼 관습적 상징이라는 게 뭐냐? 뭐 메모하실 필요는 없어. 그냥 말로만 설명할게. 그러니까 상징을 보통 세 개로 나눠요. 원형적 상징이라고 하는 거 하나 있어. 원형적 상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그냥 인간 보편. 그러니까 인간이라면은 이 대상을 보고 이걸 떠올릴 수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뭐 물, 뭐 생명 이런 거 있잖아. 불, 파괴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 서구권이 되건 동양권이 되건 어느 나라를 가건 떠올리는 이미지가 비슷비슷하다고. 여기까지 문제 없죠.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는 원형적 상징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지. 뭐 바다에다가 뭐 자연에다가 어머니의 이미지를 뭐 부여한다고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건 문제 없는 거고. 관습적 상징이라고 하는 거는 지역이나 문화권에 따라 조금씩 달라져요. 그런 상징성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말 그대로 까마귀라고 하는 애가 이런 게 있어. 서양에서는 이런 생각 전혀 안 해요. 근데 동양 문화권에서는 까마귀한테다가 우리 고사성어 중에 반포지효라는 거 들어본 적 있죠? 효심. 음, 효심. 이 상징성을 부여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문화적 상징인 거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특정 문화권에서만 까마귀를 효의 상징으로 본다고. 괜찮습니까? 그게 이 작품에 드러난다는 거죠. 이게 마지막으로 있는 건 이제 주관적 상징이라는 거 있는데 이거는 그냥 내 맘대로, 내 맘대로 연필은 사랑 뭐 이런 거 하면 되잖아. 이런 걸 주관적 상징이라고 하는데 혹시라도 이제 그런 용어가 사용되면 세 개 구분하는 것까지도 그냥 참고만 해주세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조금 먼저 그렇죠? 잡아두시고 본문에서 내용 정리하면서 디테일하게 잡으면 될 것 같네. 자, 일수 들어가겠습니다. 많이 봤을 거예요. 자, 반중 조홍감 나와요. 조홍감 하나만 네모 쳐놓을까? 반중 상 위에 조홍감이 고와도 보인다. 됐죠? 유자가 아니라도 품직하다마는 여기를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유자가 아니라도 품어감직하다마는 그렇죠? 이거 품어가고 싶다고. 됐죠?
현대어풀이 엉키시면 안 됩니다. 이게 유자가 아니지만 여기서 말하는 유자는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 그냥 귤. 이때 당시에 귤 귀했던 거 아시죠? 어, 그 예전에 막 실록이나 이런 데 보면 나오잖아. 명절 보너스로 임금님이 신하들에게 귤을 2개씩 하사하셨다. 막 이런 거 나와요, 진짜로. 실록에 쓰여 있어요. 귤을 2개씩 하사하셨다. 귤 2개 막 먹어, 막, 이렇게 막, 하악 하면서 막 들고 가는 거야. 그 정도로 귀한 음식이었다고. 귀한 과일이었다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나오는 게 이게 뭐냐면, 이게 회귤고사라는 게 있어요. 회귤고사. 여러분들 자료 있는 거에 57페이지 보시면 거기에 고사 이야기는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옛날에 어떤 사람이 잔치집에 놀러 갔다가 귤이 하나 있는 걸 보고 부모님을 위해 그걸 품어왔다. 뭐 이런 얘기야. 괜찮죠? 당연히 이제 이 회귤교사를 인용한 이유도 효심을 강조하기 위한 거죠. 그렇죠. 자, 유자가 아니라도 품어감직하다마는 마지막 품어가도 반길 이가 없으므로 그를 서러워하노라. 됐죠? 반길 이 누구겠냐? 그렇지, 부모님들 되시는 거라고. 그죠? 부모님. 그러니까 내가 이 귤을 가져가도 반겨주실 부모님이 살아계시지 않다. 그래서 서러워한다. 화자의 정서는 이미 나왔죠. 서러워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요 맥락에서 우리는 고사성어 하나가 더 있다고. 효도를 하고자 하나 이미 부모가 돌아가셔서 효도할 수 없음을 탄식하는 거. 풍수지탄이라고 하는 고사성어 하나 있어요. 체크해 두세요. 풍수지탄. 기억이 날는지 모르겠네. 너네한테 1학년 정도 때, 먼 옛날에 그 탄 시리즈의 고사성어를 한 번씩 얘기해 준 적은 있어요. 그러니까 탄탄탄탄탄으로 끝나서 조금 혼동할 수 있어. 그러니까 왜 탄으로 끝난다는 얘기는 전부 다 뭔가를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엇을 안타까워하는지가 다르겠지?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풍수지탄이라고 하는 게 효를 실천할 수 없음, 그렇죠? 효를 실천할 수 없음을 탄식하는 거라고. 됐죠? 효를 행하고자 하나 행할 수 없음. 근데 이거 말고 무슨 여러 가지 있어요. 그냥 열거 한 번만 해볼게. 같은 의미라는 게 아니야. 같은 의미라는 게 아니라, 가장 대표적인 그 맥수지탄 있죠. 들어본 적은 있을 거야. 나라가 망해서 탄식하는 거. 나라가 망해서. 또는 뭐 만시지탄 이런 것도 있어요.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했으나 시기를 놓쳤어. 때를 놓쳤어.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이것도 그러면은 때를 놓쳐서 안타까워하는 거 아닌가요? 할 수 있잖아. 근데 이 만시지탄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내 능력을 그러니까 능력을 선보일, 나의 능력을 선보일 기회를 놓쳤음. 이런 거예요. 조금 달라요, 맥이. 그렇죠? 그 다음에 망양지탄 이런 것도 있죠. 망양지탄. 이거는 이제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나 나의 재주가 부족함을 탄식하는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혼동하지 말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얘네들은 관계 없어요. 됐죠? 관계 없습니다. 혹시라도 이제 학교 시험에선 수능에선 아니지만 학교 시험에서 고사성어를 건드릴 수도 있잖아. 그래서 체크 하나 해두시면 좋겠다. 1수는 요 정도에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수 내려갈게요. 자, 2수 왕상에 이어 잡고 됐죠? 왕상에 이어 괄호 하나 쳐둘게요. 맹종의 죽순 꺾어 괄호 하나 해두시고요. 검던 머리가 희도록 노래자의 옷을 입고 괄호 치시고요. 됐죠? 여기 괄호 3개. 야, 물론 여기 지금 요렇게 끊어주시면 요거 대꾸 됩니다. 대꾸법 돼요. 어,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은 대꾸법으로 볼 수 있는 거야. 대꾸의 표현. 플러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파란색 괄호겠죠? 파란색 괄호들 전부 다 고사 인용이에요. 중국의 고사 인용했다. 괜찮죠? 이거 간단히만 얘기할게요. 왕상에 이어, 잉어거든요, 잉어.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이 아파서, 뭐 어머니였나? 아무튼 아파서 누워 계실 때 부모님을 위해서 한겨울에 잉어를 잡아왔다.
예, 뭐 이런 거요. 그 다음에 맹종의 죽순 똑같아요. 부모님, 알아 누워 계신 부모님을 위해서 한겨울에 나가서 죽순을 구해왔다. 뭐 이런 거. 근데 마지막, 검던 머리가 희도록 노래자의 옷을 입었다. 얘도 똑같아요. 노래자라고 하는 사람이 나이가 칠순이 넘었나? 뭐 그랬어요. 근데 이제 부모님을 위해서 그 애기들 색동옷 있죠. 꽃가옷. 그거 입고 앞에서 막 재롱 부렸대.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기 위해. 다 이 얘기예요. 괜찮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고사들 전부 다 그렇죠. 효심, 방조하기 위한. 자, 관련 고사성어 57페이지. 이수의 관련 고사성어 57페이지에 있어요. 참고만 해두세요. 괜찮습니까? 참고해 두셔야 됩니다. 뭐 고사성어는 내가 수업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죠. 어, 일단 시험 때는 외우고 가셔야 되는 영역이 되는 거니까 체크 하나 해두시고. 자, 대신에 마지막 종장 갑시다. 일생의 양지 성효를. 자, 양지가 뜻을 키우는 거예요. 내 뜻을 품고 그 의지를 키워나가는 거. 뭐에 대한 성효, 효를 실천하는 거. 그렇죠? 자, 그럼 이렇게 되겠지. 평생토록 효를 실천하는 것에 뜻을 품고 증자와 같이 하리라. 그렇죠? 증자라고 하는 것도 사람 이름이거든요. 증자. 사람 이름인데 이런 걸 되게 중시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이거 마찬가지죠? 그냥 요거만 체크할게요. 하리다. 그렇죠? 하리다 하니까 의지적 태도죠? 화자의 그래 이렇게 가자. 실천에 대한 화자의 의지적 태도를 드러내는 표현이 되겠죠. 됐습니까? 됐죠? 넘어갈게요. 자, 세 번째 삼수 만균. 만균은 쇠입니다. 쇠. 그냥 됐죠? 밑에 뜻풀이 되어 있죠. 쇠를 길게 늘여내요. 길게 노를 꼬아. 노는 밧줄이에요. 쇠로 밧줄을 길게 꼬아서 그렇죠. 자, 구만리 장천에 가는 해를 잡아매요. 요 가는 해에다가 네모를 하나 칠까요? 가는 해. 이게 진짜 그 리얼 그 해를 이야기하는 거라기보다는 흘러가는 세월. 세월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 종장. 북당의 학발상친 흰 머리의 부모님을 그렇죠? 흰 머리의 부모님을 더디 늙게 하리라. 그럼 대충 감 오죠? 자, 그럼 대신에 표현상의 특징을 하나 보자. 자, 세월이라고 하는 건 어디까지나 추상적인 소리죠?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대상이라고 됐죠? 이거를 뭐 하겠다? 잡아매겠대잖아. 음, 잡아맨다. 그렇죠? 결국 이게 무슨 얘기야? 사물처럼 표현한 거지? 구체화, 객관화 해준 거죠?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 그렇죠? 우리가 흔히 시에서 많이 쓰이는 표현 중에 하나죠. 추상적 관념을 구체화했다. 물론 그냥 여러분들 그 자료에 필기되어 있는 거, 각주 달려 있는 대로 그냥 불가능한 상황 설정해도 괜찮아요. 그렇죠? 뭐 쇠로 밧줄을 만들어서 뭐 이거 안 되잖아. 근데 이제 뭐 둘 중 뭐로 보건, 그렇죠? 둘 중에 뭘로 보건 전부 다 이것 때문인 거잖아. 더디 늙게 하리라. 라고 하는, 그렇죠? 괜찮습니까? 부모님의 노화, 그렇죠? 부모님이 늙으시는 거를 늦추고 싶다. 그죠? 야, 더디 늙게 하리라 이 부분도 그러면 이제 강한 소망 되는 거겠죠? 화자의 강한 소망. 그죠? 요 정도로만 내용 정리할게요. 자, 마지막 사수 가겠습니다. 얘기 조금 더 해야 되나? 넘어가도 되나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사수. 사수에 여기가 이제 그 까마귀 나오는 부분이에요. 외까마귀. 이게 동그라미 쳐주시면 돼요. 별표. 이게 중심 소재가 되겠죠? 자, 군복 나오고요. 배곡, 봉황. 세 개 다 묶어주세요.
이거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그냥 보편적으로 다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군봉은 봉황의 물이고, 배곡은 보석이고, 봉황은 말 그대로 봉황이니까. 됐죠? 이거는 그냥 사람들의 통념적으로 귀하게 여기는 대상. 됐죠? 여기까지 문제 없죠? 자, 이 귀한 대상이 모인 곳에 왜 까마귀가 들어왔대? 까마귀가 들어왔다는 얘기야. 됐죠? 됐죠? 그 뒤에 자, 백옥이 쌓인 데에 돌 하나 갖다마는 이겁니다. 지금 돌 하나 갖대잖아. 돌 하나에다가 동그라미 마주 쳐두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두 줄을 이렇게 묶어서 해결해 보시면 자, 외과마귀라고 하는 그냥 까마귀라고 정리할게요. 까마귀의 특징이 나오는 거야. 까마귀의 특징. 돌멩이 같대잖아. 백옥이랑 비교했을 때 돌멩이 같대잖아. 그럼 결과적으로 보면은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죠? 보잘것없다는 얘기야. 음. 겉모습은 초라해. 하지만 그러나 내면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대상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이 까마귀에 대한 예찬적인 태도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 비조와 같은 종류이니. 그렇죠? 이 까마귀가 겉보기에는 돌멩이 같이 하찮아 보일 수 있으나 봉황과 같은 종류이니. 그렇죠? 그러니까 모셔놓은 늘었더리. 귀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거다. 까마귀의 그 성질, 상징적인 걸 본 거죠. 됐나요? 그래서 결국 마지막 사수도 까마귀라고 하는 대상이 가지고 있는 효심이라고 하는 성질을 바탕으로 예찬하는 거니까 내가 지니고 있는 효심 드러내는 부분이 되는 거죠. 이 정도로 맥락 정리하시면 크게 문제될 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1수부터 4수까지 매 연마다 좀 어떤 특정 소재나 특정 고사나 이런 게 좀 엮여 있죠. 그래서 그 소재나 그 대상이나 어떤 고사를 인용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바는 어차피 동일. 효심, 효심. 그렇죠. 그 정도 내용으로만 체크하시면 문제 없겠습니다. 총 시간은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네요. 오케이?